어떤 여자는 잊혀진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 차이점은 단순히 외모나 말솜씨 혹은 타고난 성격에 있지 않다. 그녀는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진짜 매력은 있는 그대로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정작 있는 그대로의 삶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감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조용해졌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웃었으며 이해받기 위해 침묵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진짜 자신에게서 멀어졌고 그 자리에 만들어진 것은 완벽한 가면이었다. 칼 융은 이를 억압된 자아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감추는 모습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감추고 있던 그 자아를 다시 꺼내보는 일이다. 그것은 무서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질투, 분노, 수치심, 두려움. 하지만 진정 잃기 두려운 여자는 이런 어둠을 애써 지우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은 점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기대에 맞춰 말하고 행동하고 웃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매력이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 피할 수 없는 것. 당신은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눈을 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녀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마치 아무 말 없이도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처럼.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저 예뻐서 혹은 상냥해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운 존재가 되는 첫 번째 단서다. 당신의 내면을 억누르던 사슬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신의 슬픈 분노, 약함마저도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신이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해야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왜곡된 현실을 드러낸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포기의 문제다.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는 집착을 포기하는 것,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피로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진실을 심는 것. 처음에는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속에 당신만의 자력, 질이 숨어 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녀는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세상의 시선을 거절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그녀를 잃을까 두려운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욕망은 이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주 거절당했고 침묵을 강요당했으며 어릴 적의 울음조차도 시끄럽다는 말로 잘려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몸 어딘가에 남아 이렇게 하면 버려질 수 있어 라는 메아리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자신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나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의 사랑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라. 이 문장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란 당신이 가장 싫어했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때 억눌렀던 분노 지워버린 수치심, 말하지 못한 열등감, 마주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감추어온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늘 어둠의 경계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를까 두려운 여성은 완벽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도구로 삼아 내면의 힘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적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말은 누구보다 진실하게 들립니다. 그녀의 매력은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림자를 숨기지 않는 정직함,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을 껴안고도 여전히 따뜻한 눈빛. 그녀는 약한 척하지 않지만 강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나예요. 당신이 진짜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스스로에게 더 이상 왜 나는 이럴까 라고 묻지 않을 때입니다. 대신 이 모습도 나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마치 공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파동 같은 것. 당신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을 뿐인데 누군가는 당신을 힐끗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왜 자신이 당신에게 끌리는지. 하지만 무언가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메시지를 감지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기 통합의 힘입니다. 그림자와 빛이 하나로 통합될 때 사람은 더 이상 표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없는 울림이 다른 이의 내면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보여주기 위한 나로 살 것인가요? 당신이 감추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잘 웃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울 줄도 알고 화를 낼 줄도 알고 무너질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도 잊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완벽함을 좇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무너질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깊이는 다른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통합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질문은 수많은 책과 노래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얻어내는 것으로만 배워왔습니다. 마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처럼 예쁘게 웃고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을 들키지 않아야 비로소 누군가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릴까봐, 진짜 나를 보이면 실망할까봐 항상 조심하고 검열하고 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사랑보다 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의 전체가 만날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깊은 심리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관심은 약속되지 않은 것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착하고 더 의심하고 더 조이고 더 애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과 피로, 그리고 상처뿐입니다. 반대로 진짜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나 혼자여도 괜찮다. 당신은 내 삶에 덧붙여지는 선물일 뿐, 내 존재를 증명하는 조건은 아니다.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습니다. 나 예뻐. 나 괜찮아. 나 사랑해. 그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해요. 당신이 그걸 볼 수 있다면 기쁘고 그렇지 않다면 괜찮아요. 이 말 속에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해서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주적이고 성숙할수록 그녀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강해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더라도
당신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 누군가의 관심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연습, 사랑받지 않아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됩니다. 사랑은 그런 공간에서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자기를 희생해 만들어낸 관계는 결국 당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며 안에서부터 넘쳐 흐르게 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당신과 있고 싶어요.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초대.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서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은 잃을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먼저 자기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고 그 자유가 그녀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여자는 항상 강해 보이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숨기지 않는 여자, 눈물을 참고 웃지 않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가 사람의 마음을 깊게 파고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약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혹은 약해 보이는 순간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강한 척을 합니다. 괜찮은 척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척을 하며 속으로는 부서져 가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척을 멈추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 그 진실함은 사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가장 깊고도 날카로운 용기.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은 나도 괜찮아요. 이 단순한 문장은 타인의 마음을 흔드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가장 진짜인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녀의 취약함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자신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을 견디고 살아온 기억이 그녀의 어깨를 펴게 만들고 그 눈빛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단단함 속에 있는 부드러움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잊히지 않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녀는 뭔가를 보여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취약함을 숨기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경직됩니다. 하지만 그 취약함을 끌어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유연해지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만 나를 부정하면서까지 받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울고, 필요하면 멈추고, 필요하면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압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통해 당신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짜 힘은 절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도 외로워요.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진 않아요. 그 고백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자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약해봤기에 이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감추지 않습니다. 대신 껴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상처를, 자기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강력한 여자가 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진 않습니다. 화려한 말투 완벽한 메이크업, SNS에 올라온 반짝이는 일상들. 이 모든 것은 처음엔 눈길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노력 뒤에 진짜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목소리의 톤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억지로 환하게 웃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괜히 말이 적어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기장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울리는 존재감, 증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떠나고 나면 뭔가 비워진 느낌이 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녀 곁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평온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는 관심을 집착하지도 않고 가볍게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관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 속엔 단호함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대신 타인이 스스로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욕망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가지려 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당신도 아마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온전해질 때 타인은 당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은 철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해도 답장을 짧게 보내도 그 안에서 불필요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직관은 억지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무의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녀는 그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대신 진실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더 진짜가 되었던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부풀리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깊이만큼 조용한 강렬함을 가집니다. 그녀는 안에서부터 빛나기 때문에 그 빛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조용한 불씨가 됩니다. 어떤 여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부재가 모든 공간에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왜 그리운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합니다. 그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말 속엔 감히 정의할 수 없는 깊이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어둠과 빛을 동시에 통과해온 사람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별화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개별화는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이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쓸쓸하면서도 가장 숭고한 삶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질문들이 올라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은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마주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그 불편한 진실을 껴안았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엔 아팠고, 그 후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비로소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들어준 정답이 아닌 자기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고요하고도 확실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강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 대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취나 칭찬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엔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실제로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길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흉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명언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만의 문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되려는 노력을 포기한 대신 진짜 자신이 되는데 집중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억지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생깁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녀는 누구의 여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없는 자리에는 항상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더 진짜로 만들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삶에 영향을 남깁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세상의 질서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6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외롭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지만 텅 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가장한 구원. 나의 외로움을, 나의 불안을, 나의 상처를 누군가가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 나를 안정시켜줄 사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되면 처음엔 환희가 찾아오지만 곧 불안이 뒤따릅니다. 그가 변하면 어쩌지? 그녀가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사랑이란 감정이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감옥이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완전한 자들이 나누는 것이지 결핍된 자들이 서로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치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핍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누군가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충만함의 선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 너 없인 안 돼라는 절박함이 아니라 내와 함께면 더 아름다워라는 여유로움에서 비롯되길 원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보다 그녀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압니다. 누군가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함께 걷는 공명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억지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더 사랑해서 괜찮아 라는 자기 희생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충만한 것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줄 수 없어요. 그녀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지만 무한정도 아닙니다. 그녀는 경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존중의 선을 그릴 줄 압니다. 그 선 안에서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조용히 등을 돌릴 줄도 압니다. 그녀는 사랑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성장하는 의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는 태도를 믿고 그 순간의 달콤함보다 그 관계가 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성숙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가볍지 않고 그녀 앞에서는 자신의 허세를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예술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불타오르는 격정이 아니라 오래 타오르는 심지 깊은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어떤 순간에도 상대를 컨트롤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의식이 바로 그녀의 사랑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를 잃는다는 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 같은 감정을 남긴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7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됩니다. 이 세상은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지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 반듯한 경력, 사랑받는 이미지. 사람들은 그 표면을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고요한 절망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인지 그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은 아름답기보단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로 보일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진짜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버렸습니다. 피곤하면 쉰다고 말하고 슬프면 운다고 말하고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땐 조용히 자리를 뜰 줄도 압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의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한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선택, 모두가 공감할 때 그 속에서 고개를 젓는 용기, 모두가 가는 방향과 다른 길을 혼자 걷기로 한 결단. 이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그녀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떠난 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잔상을 남깁니다. 그 잔상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였던 감각입니다. 그녀는 가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거나 너무 직선적이거나 때로는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감정은 이 세상에서 거의 사라진 안전함입니다. 그녀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느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가면을 교환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괜찮을까? 이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 감정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 없는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그녀와의 경험은 유일한 사건처럼 남게 됩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그녀만의 언어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그냥 존재하게 둡니다. 그녀는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그 중심엔 항상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지만 항상 도달합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쉽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깊이 바라봅니다. 그녀는 쉽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뢰를 쌓습니다. 그녀는 쉽게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누구와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이 속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인가? 나는 누구의 기대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 그녀는 사람의 내면을 흔듭니다. 그녀는 도발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각성시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침묵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지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묻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8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존재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은 가장 치열한 내면의 훈련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원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의 기억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억에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택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이어가고 싶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는 주목받기보다 관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중심에 서는 것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세상의 흐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 존재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 위한 삶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 더 많이 멈추고 더 깊이 듣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무언가를 이룩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 앞에서 창밖의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감정으로 깨어났는지를 알아차리는 일. 그녀는 그런 삶의 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느린 감각 안에서 그녀는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누군가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보여주기 위한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멋지죠? 나 여전히 괜찮죠?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굳이 포장하지 않는 사람은 낯설지만 매혹적입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녀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 말을 되새깁니다.
그녀의 말은 메아리처럼 오래 남아 울립니다. 그녀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깊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간은 느릴 수밖에 없고 그 느림 안에서 세상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닿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다워지는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 그대로도 괜찮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방어를 풀고 가면을 벗고 비로소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녀는 잊히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는 기억이 아니라 변화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억은 흐릿해도 변화를 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타인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때론 책갈피처럼, 때론 짧은 문장처럼, 때론 그냥 조용한 눈빛 하나로 그녀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나를 느끼게 해준다면 그 영향은 수년을 넘어갑니다. 그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힘은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녀는 존재로 말하고 침묵으로 다가가며 변화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9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기억에 남으려 하지 않지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완벽하려 하지 않지만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어떤 역할도 연기하지 않는 진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기대에 부응해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당장 내일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살아가기보단 되어야만 하는 나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어쩌면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엔 자기 생명력이 사라져갑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 이후 그녀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칭찬을 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마음, 사랑받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던 습관, 하나하나 떨쳐낼 때마다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떠나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나는 점점 혼자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공포를 지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유.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기를 조각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기적이다,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그건 예전의 가짜 자기를 잃었을 뿐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되찾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녀의 삶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눈치를 봤던 자리에서 이젠 눈을 마주합니다. 예전엔 맞춰주던 상황에서 이젠 거절할 줄 압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건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지는 삶이란 실패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자기 몫으로 끌어안는 걸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 속에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매일을 연기하던 무게보다 훨씬 가볍고 정직한 무게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득은 세상에 어떤 인정보다 더 강한 기반이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맞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말 속엔 거짓 없는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때론 불편해하고 때론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는 하루가 자기 진실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녀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목표나 극적인 사건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 그녀의 고요한 침묵, 그녀의 단호한 미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그냥 다르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녀를 만나면 내가 흔들린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흔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두려움을 껴안고 자기 그림자를 통과해온 사람. 그 모든 과정을 겪었기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평가에도 누구의 기준에도 자기 존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10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흔들렸기에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무너졌기에 이제는 누구보다 빛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고독했기에 이제는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침묵보다도 더 깊은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자세를 고치고 말투를 낮추며 어딘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녀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운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녀는 타인의 판단보다 자기 내면의 감각을 우선합니다. 그 감각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실망, 자기 검열과 해체를 거쳐 서서히 단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유행처럼 요구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를 내려가는 자기 정렬을 실천합니다. 그녀는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렷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태도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준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닌 자기 존중을 위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보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순하고 단단한 선언. 이 기준은 어디까지가 나의 에너지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향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었을 땐 그만큼의 깊이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녀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말보다 눈빛과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때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그녀가 보여준 단호함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녀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타협 없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정직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감정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어도 자신의 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알고 표현이 필요할 때 담백하게 말할 줄 압니다. 그녀의 말은 꾸미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주장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산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포기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흐름을 멈추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부정하면서까지 사랑받고 싶지 않다. 이 문장은 그녀가 수없이 자신에게 되뇌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 끝에 그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깊이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경계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설명 없이도 영향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세상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우리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묵묵히 서 있는 사람, 모두가 흘러갈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모두가 조용히 무시하던 진실을 당당하게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11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삶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아우라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에너지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기술이나 연습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깊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파장입니다. 그녀는 그 파장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 자기 자신과 조용히 싸워온 결과입니다. 질투로 불타오르던 날 묵묵히 손을 내려놓았고, 사랑받지 못한 날 스스로를 안아주었으며, 외로움이 창처럼 찔러오던 순간 기꺼이 눈을 감고 그 통증을 통과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그녀의 에너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뭔가 편안해요. 당신 곁에 있으면 나도 조용해져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정리해줘요. 이건 단순한 인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그녀의 존재가 내뿜는 안정감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합니다. 그녀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채워진 고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진실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 그 진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 하나로 많은 걸 전달하는 사람. 그녀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스스로 기준이 생깁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정직해지고 싶고, 더 따뜻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급하게 흐르던 호흡을 느리게 하고 혼란스럽던 생각들을 가라앉힙니다. 그녀는 어떤 공간에 있든 그 공간의 의미를 더합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밀도가 사람들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조용히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슬픔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장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과거를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품고 살아냅니다.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결정과 고요한 선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났고 세상의 기준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고 고립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세계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세계는 혼자만의 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열려있는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풀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존재해도 된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허락됩니다. 그녀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면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라 자기 안에 원래 있었던 진실을 일깨워주는 힘입니다. 그녀는
거울처럼 당신 안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비춰줍니다. 그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진짜 모습을 대부분 평생 외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주변의 사람들마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녀는 리더가 되려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12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에너지의 진동을 통해 세상의 균형을 조용히 바꿉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라, 더 많이 가지라, 더 크게 드러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흐름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자기 존재에 진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녀는 기꺼이 외로움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녀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방향에 맞춰 자기 삶을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리듬, 자기 감정, 자기 내면의 속도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하루를 살아낼 때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나는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군중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녀는 대화하지만 타인의 판단에 자기 감정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맺지만 자기 삶의 주도권은 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이 중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망 속에서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침묵으로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압니다. 말이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가장 강한 언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군가에게 동의받지 않아도 자기 진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넘은 신뢰감을 줍니다. 그녀는 감정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느낄 때 슬퍼하고 기쁠 때는 웃도해 그 모든 감정이 자기 존재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늘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든 감정적 경계든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자기 시간을 침범당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자기 기준을 무너뜨려가며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태도는 그녀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차원의 사람 같아. 그녀는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 그녀를 떠올리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돼. 그녀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와 침묵은 사람들의 내면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신념과 정체성이 매 순간 몸짓과 눈빛과 기운 속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자기에게 진실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요하게 묻고 기다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은 한 번쯤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녀는 이미 잃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13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 앞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삶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건 단지 한 사람과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있던 어떤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일입니다. 그녀는 늘 뭔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내 삶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 자신을 비춰주고 있었구나. 그녀는 단지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안의 정직함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불안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무서워서 그 어떤 감정도 그녀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감정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방어적으로 말할 때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을 먼저 봅니다. 당신이 웃으며 넘길 때 그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읽어냅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사실 그 밑에 깔린 상처를 느낍니다. 그녀는 그것을 말로 끄집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안의 한 조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묘하고 깊은 상실감입니다. 그녀는 존재만으로 당신 안에 무언가를 꺼내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강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렬해서 잊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깊었기 때문에 잊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깊이는 그녀가 지나온 시간만큼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그건 한순간의 반짝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껴안아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벼운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묵직한 공감으로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그녀는 해결해 주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그 감정을 끝까지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리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그녀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깊이 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보다 말하지 않은 사이를 읽어냅니다. 그녀는 당신의 표정보다 표정 뒤에 감춰진 흔들림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감지는 당신에게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영향력입니다. 그녀는 절대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였기에 당신은 자신의 흔들림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기 감정에 정직했기에 당신은 자신의 거짓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는 고요했기에 당신은 자신의 소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난 후 당신은 진짜로 혼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당신도 몰랐던 어떤 동반자처럼 그녀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그저 인연의 끊김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거울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녀를 쉽게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14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은 밤이 깊어질수록 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와 머물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그림자까지 안아줄 만큼 부드럽지 않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지만 결코 그것을 억누르지 않으며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려면 당신도 스스로에게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렵기에 그녀는 종종 오해받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며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열린 공간에는 진실만 들어올 수 있을 뿐입니다. 거짓 가면, 억지 웃음, 그 어떤 것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녀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외면해왔던, 그러나 늘 존재했던 그 감정, 그 진실, 그 가능성을 비춰주는 거울.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은 외로움이었고 그 외로움은 그녀를 빚어낸 재료였습니다. 그녀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의 모서리를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에 타인의 불안정함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흐릿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삶에 강렬한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쉽게 속이지 못하고 쉽게 외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긴 것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당신 안에 깨어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난 자리조차도 조용합니다. 그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자리에는 무언가 선명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건 다시 보고 싶다 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 나를 보고 싶다 는 충동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진짜 매력은 기술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오며 진짜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공명하는 것임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은 기억에 남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그녀는 당신의 삶 속에 잠깐 들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그녀가 통과한 자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진실을 불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마지막 15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고 그 누구보다 조용히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